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연일 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이나 덥겠고 당분간 이 불볕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힘든 하루하루 보내고 계시죠. 오늘도 더위가 누그러진다는 소식 대신 특보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폭염주의보로 한 단계 완화됐던 대구는 하루 만에 폭염 경보로 다시 강화됐고요. 그밖에 경북 많은 지역에서도 간간히 내리던 소나기 소식도 없이 어제보다 더 덥기만 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폭염은 다음 주 광복절 이후에나 기세가 조금 약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8월을 기준으로 역대 최고 기온을 좀 살펴보니 대구는 1942년 40도를 기록한 적이 있었고요. 안동은 2012년도 38도를 기록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은 36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고요. 안동 역시 36도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더위 대비 단단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성주 지역 보훈단체들이 어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제3회 지역 재검토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통령 지시에도 국방부가 후속 조치가 없다며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참가자들조차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투쟁위 방침과는 다르다며 잇따라 항의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향군인회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성주군 안보단체 협의회 회원들은 사드 배치 제3회 장소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대통령 지시 이후에도 후속 조치가 없는 국방부를 규탄했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방부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사드가 꼭 필요하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3호 장소를 선정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성주국민 무시한 한민구 국방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지역 경제 다죽인 국방부는 배상하라. 하지만 제3지역 검토 자체를 즉각 거부한 성주 사드 배치 철회 투쟁위와 다른 의견이라 곳곳에서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럼 아무도 안 된다. 결사 반대, 결사 반대. 결의문 내용은 하나였지만 그저 사드를 반대하러 나왔다는 참가자가 많았고 제3지역 검토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꽤 많은 보훈단체 회원들은 사드 관련 기자회견이 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투쟁위와 같은 입장인 줄 알고 참가했다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갈렸었지. 반대한다 하길 한다지 산성도 아예 들어가지 안 했어요. 아예 발걸음도 하나 안 했어요 여기에. 성주 사드 배치 철회 투쟁위는 안보단체 회원도 성주 군민이라 나름의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투쟁위의 입장은 사드 배치 철회라며 공식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어제 끝난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서 대구 경북에서 유일하게 출마했던 대구 출신의 4선 주호영 의원이 아쉽게 2위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보도에 이상원 기자입니다.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친박계 이정현 의원이 4만 4천여 표를 얻어 주호영, 이주영, 한성교 의원 등 경쟁 후보들을 누르고 새누리당 신인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비박계 단일 후보로 관심과 기대를 받았던 대구 출신의 주호영 의원은 3만 1,900여 표로 이정현 후보에게 12,000여 표 이상 뒤지면서 2위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주류 친박계로 분류되는 이정현 의원이 당대표가 됨에 따라 친박계가 당내 주류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친박계 핵심 실세인 최경환 의원을 필두로 친박계가 주류인 대구 경북 정치권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신인 당대표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친박계인 대구의 조원진 의원이 3만 7천여 표로 1위를 차지했으며 비박계인 경북의 강석호 의원도 3만 3천여 표로 3위로 최고위원에 선출됐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출마한 2명의 후보가 모두 최고위원으로 선출됨으로써 대구 경북 정치권의 위상과 영향력이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주호영 의원과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비박계 유승민 의원 등 대구 경북 정치권 내부에서 친박과 비박 간 계파 갈등 양상도 나타날 수도 있어 지역 정치권은
혼돈을 거듭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든 주거시설이 바로 영구 임대주택인데요. 신청을 하고도 1년이 넘게 기다려야 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주거 여건이 너무 열악해서 입주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동구의 한 영구 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인 이 남성은 신청 뒤 1년 2개월을 기다려 이 영구 임대주택에 당첨됐습니다. 하지만 입주를 앞두고 집을 찾자마자 기대는 바로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방 싱크대의 물 내려가는 곳은 썩어 있고 가스레인지 후드는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낡아 있었습니다. 누렇게 색이 바랜 벽지는 곳곳이 뜯겨져 있고 벽 일부는 움푹 들어가기까지 했습니다. LH를 찾아가 도배라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 방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방에 또 들어갈 수도 있는데도 아니고 다시 1년이라 하는 세월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교체를 요구했지만 그거 자체가 안 된다 하니까. LH는 내부 규정에 따라 입주 후 도배는 3년, 장판은 5년이 지나야 교체가 가능한데 앞선 세입자가 3년을 채우지 않은 만큼 도배를 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내용되는 기준이 지난 년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해주지만 이내 같은 경우는 또 낭비가 되니까 우리도 또 저희들 회사 입장에서도 낭비가 좀. 현재 대구의 영구 임대주택은 19,000호 정도인데 대부분 1990년대 초반에 지어져 20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만큼 집에 문제가 생겨도 직접 손대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내구재의 수명에 맞게끔 적절하게 관리한 측에서는 이렇게 교체라든가 이렇게 교환이 빨리빨리 이제 되도록 하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현재 영구 임대주택이 한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너무 좁다며 리모델링 등을 통해 적절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경상북도가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 실크로드 대학연맹 총회가 어제 서울에서 개막했습니다. 참가 대학들은 앞으로 공동 연구와 각종 사업을 통해 상호 교류 확대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박근식 기자입니다. 세계 실크로드 대학연맹 총회가 세계 50개 대학 총장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맹 의장 대학인 한국외국어대학에서 개막됐습니다. 총회에서 대학들은 상호 간 공동학점과 공동수업을 통해 학위를 주고 학생과 연구원을 교환하며 실크로드학을 공동연구하기로 상호협정서를 체결했습니다. 또 실크로드 종조 탐사 등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본격적인 조직 구성과 운영을 위해 인적 재정 지원에도 힘쓰기로 합의했습니다. 실크로드 대학 연맹의 취지인 인류 공영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취지를 실현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참가 대학들은 무엇보다 인류 문명에 큰 영향을 끼친 실크로드 재조명과 공동 연구, 지역 발전 모델 창출에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With people in Vietnam and also the academia in Vietnam can share with other universities along the Silk Road network to respect the values and. 경상북도의 실크로드 프로젝트는 비단길, 바닷길, 철도길, 실크로드 국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궁극적으로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실크로드 대학연맹에 이어 산하의 대학총장협의회 등 3개의 국제기구도 설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갔던 실크로드의 길을 또 젊은 대학생이 주역이 돼서 함께 세계 문화의 길을 넓혀 가기를 기대를 합니다. 연맹 측은 내년 총회를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개최하기로 해 호치민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를 비롯해 경상북도의 실크로드 문화 대장정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낙동강 강정고령보 구간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는 강정고령보 구간의 남조류 세포수가 2주 연속 밀리리터당 1,000개를 넘었기 때문으로 지난달 잦은 비로 관심 단계가 해제된 지 한 달 만에 다시 발령됐습니다. 환경당국은 강정고령보 구간의 문산, 매곡, 고령광역취정수장의 수질 분석과 정수 처리 등을 강화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대구 경북 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6,800여 가구로 전달보다 700여 가구가 늘어서 올해 들어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전달보다 200여 가구 줄었지만 경북에서 900여 가구 늘었습니다. 또 대구 경북 미분양 주택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4%로 지난해 말부터 줄곧 10%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를 위반한 150여 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위반 내용별로는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늦게 한 경우가 4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이른바 다운 계약과 그 반대인 업 계약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계약일 등 거래 가격 외 허위 신고와 증명자료 미제출, 허위 제출도 많았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달 6일 중학생이 학교 교무실에 몰래 들어가 기말시험의 답안지를 고친 것과 관련해 해당 학교 법인의 보안 책임자인 행정실장과 관리 책임자인 교감에게 경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관리 책임을 물어 교장과 교무부장 등에게는 경고 등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감사 결과 해당 학생은 기말시험 첫날 저녁 열려있던 복도 창문으로 건물에 들어가 시험지 보관 창고와 캐비닛 문을 열고 자신의 두 과목 답안지를 고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대구 중남구 곽상도 국회의원이 대구시 중구 명덕로와 서성로 일대 하수관거 정비와 남구 봉덕로 일대 복개 구조물을 보강하기 위해 국민안전처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대 하수관거는 40년 가까이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번 예산 확보로 노후 하수관거를 연말까지 교체할 수 있게 됐고 2년 전 정밀검사에서 구조물 붕괴가 우려됐던 남구 봉덕로의 복개 구조물도 올 연말이면 보강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미시 산악연맹 소속 산악인으로 구성된 예스구미 7대6 세계 최고봉 원정대가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27일 오세아니아의 최고봉인 해발 4,884m 칼스텐츠 등정에 성공했다고 구미시가 밝혔습니다. 원정대는 지난 2012년부터 유럽과 아프리카,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그리고 오세아니아 최고봉 등정에 성공했으며 구미시 승격 40주년인 2018년까지 아시아와 남극 등 세계 7대6 최고봉 등정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